그러니까 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걸 파이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될까요? 직장은 이제 누구나 그만둘 수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그거는 파이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5억, 6억 정도 모으시고 파이어 선언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어의 저자 강환국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벌써 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소망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갖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자,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강 저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전 옛날에 한 20년 정도 독일에 살았고요. 네. 네, 대학까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는 곳에 취업을 했고요. 네. 2009년부터 21년까지 12년 다니다가 작년에 파이어를 이루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작가, 유튜버, 뭐 전업투자자, 강사 이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네. 또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 책에서 그런 분들을 다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뭐 다 만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 대표할 만한 분들을 다 만났단 말이에요. 자, 이때 파이어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파이어라는 그 뜻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파이어라는 게 이제 네. 영어로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라는 뜻이고요. 네. 사실 이 중에서 조기 은퇴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는 다 이루셨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20억 또는 연 지출의 25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어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네. 그죠? 근데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는 그 뭐랄까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 네. 20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20억이에요? 그거는 사실 제가 뭐 강의 같은 거 다니면서 네. 얼마 정도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20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40억 못 벌어봐서 그 20억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연 2,400만 원인데 그거를 25로 곱하면은 6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5억, 6억 정도 모으시고 파이어 선언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네. 직장을 그만두는 걸 파이어라고 일단은 가볍게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직장은 이제 누구나 그만둘 수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그거는 파이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좀 있으면 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경제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은 네. 경제적인 대책이 있다, 뭐 네,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이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왜 연 지출의 25배인가 이런 거를 설명을 네. 좀 드리면은 네. 이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억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 배분 같은 거를 하면은 복리 수익 8에서 9%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8, 9%를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4%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그 원금을 불려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우리가 지출할 건 다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한 총 자산의 4% 또는 네. 연 지출의 25배 정도 있으면은 파이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파이어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네.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소망은 갖고 있으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to Z를 몰라요, 사실은. 네. 말만 할 뿐이지 네. 그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네. 사실 저자님도 처음에 엄청 구두쇠처럼 아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금수저처럼 누구에게 부모에게 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나로부터 자산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작가님의 얘기를 좀 해보면 왜 파이어를 결심하셨어요?
이게 좀 식상한 얘기인데 아마 여기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로버트 겁니다. 키요사키. 네, 그렇죠. 저도 네. 수십 년 전에 읽었죠. 네, 그렇죠. 저도 수십 년 전에 읽고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한마디로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그냥 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네. 뭐 열심히 뭐 공부해서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동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업가나 투자자로 변신을 해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녀서는 답이 안 나오던가요? 그때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직장을 12년 다니기는 했는데, 아. 근데 사실 직장을 다닌 이유는 그거 말고 제가 뭐 다른 스킬이 별로 없어서 이제 다닌 거고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돈과 자산을 모아서 은퇴해야지 그 생각은 입사 때부터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직장 다닐 때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결심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뭘 시작했어요? 그 사실 그거를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오. 네, 만화방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마 2000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이 책이 나온 게 97년인가 98년인가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고 그때는 그냥 막연히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간 후에 이제 2004년인가 그때 처음 주식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요사키가 투자를 공부하라고 했어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06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썼어야 되는데 당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주식과 바둑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바둑 논문을 쓸 수는 없으니까 주식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교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수가 그래 잘했어. 그럼 이 논문 읽고 그냥 비슷한 거 써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논문에 보니까 수많은 교수들이 이제 어떻게 주식을 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면은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을 잔뜩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 교수들이 되게 뭐 고상한 걸 연구할 줄 알았는데 그 집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런 거 연구하고 있었어 해가지고 뭐 어쨌든 좋았어 해서 저는 이제 논문을 베껴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그 논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투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돈이 잘 벌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제일 1순위가 일단은 뭘까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요? 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지출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입사 전에 2,500만 원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게 제가 공익을 하면서 이제 공익 월급도 좀 받고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난 가난한 공익이니까 용돈 좀 줘 해가지고 그걸 좀 받은 다음에 부모님한테 뜯고 네, 그 당연하죠. 네, 그리고 체스 강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체스를 조금 두거든요. 체스.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모으고 그 돈을 전부 다 제가 그 논문에서 배운 대로 투자를 하니까 이제 좀 풀어나고 해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제대할 때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직장 입사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어떻게 돈을 또 불려 나갔어요? 사실 뭐 그게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체스 강의는 더 이상 안 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월급 들어오는 거를 또 이제 그대로 아껴가지고 지출을 거의 안 하고 기속 투자를 해나가죠. 네. 저도 이제 돈을 모으신 분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이상 어쨌든 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드는 데는 반드시 그 내 노동소득을 저축해서 그죠? 자산화하는 그 과정이 절약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30만 원 쓰는 거? 그 저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어 책에 나오는 이 네, 부자들을 좀 보니까 DNA에 소비와 지출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족속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네. 저도 그 중에 그래요? 한 명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아껴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거 뭐 있어요? 30만 원밖에 안 힘들었어요. 별로 없었는데요. 오히려 그 목표를 세우고 좀 아무래도 좀 창의적으로 계속 생활을 해야지 그 목표를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오히려 이제 쾌감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 후에 얼마나 모으시게 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일단- 돈 모으면 투자도 하셨을 거고. 네, 그렇죠. 계속 투자하고 하니까 그래도 한 뭐 3년, 이제 입사 3년 되니까 그래도 한 1억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되고서 이제 독일로 주재원 생활 하러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호트라라는 데가 원래 한 절반은 국내, 절반은 해외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무를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2년 근무하면서 7년 동안은 독일, 5년 동안에는 본사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 도시에 2번 이제 나갔죠, 제가. 네. 그래서 그 해외에 나가니까 확실히 돈 모으기가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주재원은 이제 해외 수당이라는 걸 따로 주고 그리고 이제 집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거주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의료보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쵸 아무래도 돈이 모으기가 훨씬 더 수월했고요. 그래서 그 4년 이제 지나고 갔다 오니까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게. 얼마? 네, 6억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1억 3천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2012년 7월에.
6억 3천일 때 나갔는데 네. 돌아왔을 때는 6억 정도 됐죠. 네. 그동안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신 거죠, 직접? 아, 그렇죠. 당연히 투자를 했고. 네. 어떤 투자를 하셨어요? 아, 저는 계속 그 퀀트 투자라는 거를 했는데, 그 퀀트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레시피 투자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거라, 또는 뭐 성장하는 주식을 사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거를 수치화 해가지고 한국의 2,000개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저평가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가장 성장성이 이제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거를 수치화 해가지고 그 수치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이제 사는 겁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16년 동안 하고 있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해죠. 네. 그럼 사실은 그 급여가 네. 자산이 되어지는데 금융자산이 제대로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절약이 있을 거고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잘 해야 되겠네요. 사실 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 예를 들면 늘려요? 수입이요. 수입을 예를 들면 늘린다. 본업에서 늘리든지 이직을 하든지 네. 부업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첫 번째 나갈 때까지는 부업 같은 거 일치 안 하고 네. 그냥 절약하고 투자하고 그 두 개만 일단 했고요. 아. 독일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책의 35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써 네. 있습니다. 아, 경제적 자유는 수입, 지출, 투자의 수입 먼저 네. 수입을 늘려라. 지출을 줄여라. 네. 그리고 투자를 잘해라는데 수입, 지출, 투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 처음 1억 원 모으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때는 지출을 줄이고 네.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월급의 70% 이상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아무리 흙수저라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장담한다. 정상황이 어렵다면 50%는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꼭 병행해야 한다. 얘기하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직장인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요. 요즘에는 뭐 너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방법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본업에서 충실해가지고 연봉을 늘리든지, 이직을 하든지, 이제 부업을 하든지, 그 세 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부업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디지털 세상이라서 아무래도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직장 끝나고 나서 나도 뭐 한두 시간 부업을 통해서 돈을 더 벌든지 네. 아니면 직장에서 눈에 확 띄어서 연봉을 받고 인센티브를 더 받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세 번째는 이직이요. 이직이 네. 돈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입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있으면은 동기들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주기가 힘드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개발자면은 다른 스킬을 좀 배워가지고 좀 더 좋은 회사를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본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가지고요. 이걸 한 몇 년이나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요. 그 사실 어떻게 계획을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공교롭게 제가 이 파이어 책을 쓸 때 신이은 작가님이라는 분이 비슷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직접 물어보셨더라고요. 당신이 결심한 후에 실제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하니까 평균적으로 7년 반 정도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이제 열등생이죠. 저는 이제 되게 못한 편이죠, 사실. 예. 7년? 네. 7년이다.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네. 여기 이 책에 있으신 분들도 더 빨리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점점점 투자해서 늘려나갔어. 그때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투자도 하면 이중으로 돈을 벌잖아. 안정적이잖아, 회사는. 네. 근데 그걸 굳이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요? 저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 3년을 제가 독일에서 이제 보냈는데, 뭐 거기서도 연봉 뭐 잘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제가 그 3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제 자산이 늘어난 거를 보니까 한 15%가 연봉이었고, 85%가 나머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깬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이 회사에서 이제 뭔가 하는데, 네. 들어온 돈은 전체 15%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뭐 나가가지고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 뭐 그걸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굳이 여기 내가 왜 다니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네네. 그래서 예. 그럼 지금까지 혹시 얼마 정도 자산이 있으시고
네. 그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그, 남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세무서에서 나오면 어떡해? 예, 뭐 어차피 뭐 SBS에서 밝혔으니까 네. 네. 일단 제가 지금 한 60억 정도 되죠, 대충. 네. 그동안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뭘로 네. 늘렸어요? 이게 이제 제가 2016년 그러니까 독일에서 처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축 그리고 퀀트 투자만 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이제 코인도 좀 하게 되고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업도 생겼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을 쓰기 강의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풀이 좀 더 다양화됐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옛날에는 직장 다니고 주식 투자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주식 투자가 있고 뭐 네. 코인 투자도 하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책 쓰고 강연하고 컨텐츠 네. 나의 어떤 프리랜서적 직업으로부터도 얻는 거.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는 금융소득과 노동소득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밸런스가 맞춰진 거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금융소득이 더 많기는 한데, 근데 이 컨텐츠 사업하는 게 제가 네. 너무 재밌다 보니까 사실 그 일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 돈도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여기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약간 충고를 하셨어요. 첫째, 가계부 써라.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부모님 집에서 살아라. 네. 자동차 사지 마라.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기계적으로 가입하는 뭐 연금, 청약, 보험 이런 거 그렇죠. 네. 전혀 도움 안 된다. 네. 그다음 해외여행 아니고 공원 산책해라. 친구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거 자제해라. 다 제 경험입니다. 네. 예. 명품 이거 사지 마라. 명품, 그렇죠. 명품 안 되죠, 이런 거 이거. 다. 네. 그리고 유튜브 공짜로 보는 거 이거 다 무료다. 네. 돈 드는 취미 즐기고 있다면 돈 안 드는 취미 하라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다 직접 경험해서 나오신 거죠? 당연히 다 제가 한 거니까 쓴 겁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렇구나. 이거 있잖아요. 네. 연금, 상금, 청약, 보험 이거 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수익률이 너무 낮고요. 네, 사실 이거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투자하는 거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이런데 돈이 빠져나가면은 내가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배움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게. 네. 이거 빠져나가고 나면 솔직히 그 작은 월급에서 돈이 안 남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투자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네, 투자가 아닌 이런 상품들 네, 금리도 그 이익도 너무 낮고. 네. 그리고 뭐 청약을 사실 굳이 안 해도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사실 그리고 사실 뭐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되면은 그거 낼 돈이 또 있느냐? 또 이런 데서 또 많이 또 떨어져 나가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뭐 연금 상품 같은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아예 남기고 내가 직접 그 돈을 굴리는 방법을 빨리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작가님 포함해서 책에 등장하는 파이어 부자들이 되게 예.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어떤 게 있어요? 만나보시니까. 그 20명의 유일한 공통점은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사람 없죠? 투자를 안 한 사람은 없고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투자가 이거 지금 주식 투자 얘기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 놀랍게도 또 재밌는 거는 그 20명의 투자는 다 달랐다. 또 이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걸 투자하든가요? 뭐 부동산도 많았고요.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3인방이에요.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게 코주부. 그렇죠. 코주부인데 그 코인을 하는 부자들이 20명 중에서 절반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조금 놀랐고, 네, 요즘 젊은 부자네. 예, 그렇죠. 다 이제 40세 미만들이시니까요. 예. 그리고 물론 네 번째로 창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체를 키운 이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파이어들이 그 파이어를 했어. 네. 그 다음에 길을 잃거나 그런 분들은 없던가요? 있습니다. 네. 거기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파이어 같은 거 생각을 안 하시고 열심히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억이 됐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진짜 정말 좋은데 나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내 몸이 안 일어지네? 안 일어나지네?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본인의 무의식에는 내가 큰 돈이 있다는 거 하니까 내 마음은 우리 회사는 정말 좋고 가고 싶은데 안 가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이제,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때려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 목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깨면은 하루 종일 할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도 뭐 한 달이면 다 만났고 딱 깨면은 이제 24시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재창업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 몇 년 동안 술만 드셨다라고 합니다. 예. 뭐 그때 뭐 가족과도 좀 어려운 일이 뭐 생겼고 뭐 등등 뭐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제 직장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파이어를 해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에 이제 독일에 다시 나가면서 21년, 그러니까 3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은퇴를 하는 걸 대충 염두에 두고 그럼 나 은퇴하고 뭐 할까 한 3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 네. 그 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장을 나왔냐 안 나왔냐가 기준은 아닌 거죠. 네. 그죠? 경제적 자유가 있냐 없냐지. 응?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FI가 경제적 자유고 네. RE가 조기 은퇴인데 네. 그 RE는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만약에 직장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는 해야 되니까요. 24시간을 보내야 되니까요. 사회적 동물이라 완전히 사회에서 끊어지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좀 답답하죠. 네. 그렇죠. 재미가 없죠. 네. 그 경제적 자유. 그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내가 인생에 하고 싶은 계획대로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지 남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럼 파이어가 된 다음에 사람들의 상황은 어때 보여서 훨씬 행복해 보이던가요? 전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 그렇다고 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없어요? 그 조금 전에 그 몇 년 동안 술 드시고 이제 고생하셨던 근데 그분만 좀 이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옛날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아, 내가 왜 나왔지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이 나이가 주로 몇 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5, 60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냥 40대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그 40대 미만의 그 경제적 자유를 도달한 사람들이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50이라고 하면은 원래 직장에서 나가라고 이제 압박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은퇴라고 하기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30세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사회생활을 뭐 25세, 28세에 시작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네. 아, 그래서 대충 40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40이라는 거는 돈 정신 차리고 벌기 시작한 지 보통 10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죠. 한 예, 30살 그죠. 그 시작하면? 정도죠. 네. 20대 아주 일찍 시작한 사람 드물겠고. 여기 보면은 간혹 15살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26세에 이미 나간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20대 말이에요. 네. 걔는 회사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갔네.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간 사람 몇 명 있습니다. 네. 그 파이어족이 되는 데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결심 끈기 뭐예요? 이게 사실 다이어트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덜 먹고 많이 뛰면 되는 건데 예, 이게 사실 파이어도 되게 간단합니다. 덜 쓰고 좀 더 많이 벌고 그 나머지 돈을 투자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되게 간단하죠. 그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사실. 간단하지. 네.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모든 자기계발서의 결론은 딱 한마디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실천하라라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에 나를 책임지고 나는 거기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다가 퇴직금 받아서 나오면 그걸로 뭐 조그만 거 차려서 은퇴 후에 살지. 이게 공식이었다면 이제 그 많은 젊은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40 이전에 내가 그러니까 기초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내가 갖는 것이 경제적 자유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회사 그만뒀다고 그럼 그 돈 갖고 뭐 어디 괜히 이상한 짓 하고 놀러 다니냐? 아니죠. 몸에 밴 절약과 몸에 밴 투자의 습관이 그 다음도 계속 이 파이어족의 철학이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나 창조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를 풀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걸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나도 파이어가 중요해. 나도 경제적 자유를 갖고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시간과 공간,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살고 싶어 라는 분이라면 한 10년 정도 이 방법을 정말 직접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천이죠. 실천 안 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독자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파이어 마지막으로 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어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투자하는 방법은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전 솔직히 수명이 조만간 150세, 20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60세, 70세가 넘어가면은 체력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맞아,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그 후에도 우리는 30년, 50년, 10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그때까지 모은 자산을 투자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을 바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투자하는 스킬은 무조건 젊은 나이에 배워야 됩니다.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이게 3단계법이 있었어요. 일단 수입을 늘려라. 그 지출을 줄여라. 그리고 투자해라. 여러분 간단하지만 정말 이것 이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 자유, 파이어 누리시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한 20분 정도 만나셨잖아요. 그죠? 네. 다양한 타입을 보십시오. 아마 이 중에서 20명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내 타입인데 난 이건 못해도 이건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발견하실 거고 그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동반해서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그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개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1. 파이널 2. 파이프, 3. 파이어 4. 파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과연 이 세 개 중에서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어주시면 추첨해서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화이팅!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